대구도시철도공사가 예산을 아끼겠다며 26개나 되는 용역업체에 일을 맡기고 있지만 실제 더 돈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고 자동차 상사에서 무사고로 알고 산 차가 차값만큼의 수리비로 보험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아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울진까지 북상했습니다. 일선 시군마다 긴급회의를 갖고 방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산이 줄면서 외국산 수입이 급증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낮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어느덧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낮더위마저 누그러지면서 계절의 시계는 가을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대구는 28도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안동과 대구 모두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모레 금요일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대구 24도, 안동은 2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남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높은 파도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또 막바지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 부분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무려 26곳이나 되다 보니 고용 조건은 더 열악하면서 돈까지 더 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지하철 반월당역. 승강기 관리와 화장실 수리, 청소업체 2곳 등 2역 한 곳에서만 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을 한 용역업체가 4곳이나 됩니다. 대구 전체에는 26곳의 용역업체와 계약했는데 업체 한 곳당 연간 약 4, 5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다 보니 노조는 용역업체의 순이익을 연간 최소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합니다. 연말에 이제 용역 계약을 하고 나면은 1년에 한두 번도 현장에 담당 회사 사장이나 팀장이 내려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일은 현장에 있는 이제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과 현장 관리자 한 명이.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제대로 돈을 받고 있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상여금 260%를 책정해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떡밥 1년에 추석 설 5만 원 주는 거 그거 갖고 그냥 받고 그래 했지. 상여금 하는 거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지난 2012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임금은 시중 노임을 적용하고 산출 내역서도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공개를 거부해 각종 비용이 용역업체에 얼마나 지급돼 노동자에게 얼마를 주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 이제 용역회사의 노조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일에 용역원들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서울과 인천시는 지난 2013년 지하철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고 광주도 다음 달부터 직접 고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은 직접 고용 첫 해 오히려 53억 원을 아꼈고 아낀 돈으로 청소 노동자의 월급을 17만 원 정도씩 올려 직접 고용이 간접 고용보다 돈도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특정 조건을 내걸고 용역업체에 입찰을 해 결국 더 비싼 가격으로 기존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대구시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8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240개 기업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인원도 606명에서 675명으로 69명이 늘었고 160건의 특허와 상표 출원,
59개의 벤처 인증기업 배출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제품 개발 제작 지원 87건을 비롯해서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500여 건, 기업 홍보 95건 등 모두 1000여 건의 사업화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본부세관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기, 전자, 철강 제품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3.8% 감소한 42억 달러, 수입은 18.3%가 감소한 1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는 11.5%가 감소한 28억 달러로 나타나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전자 제품이 가장 많았고 수입 품목은 기계, 정밀기계, 철광 등이 많았습니다.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무사고 차를 구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고 수입차 가격만큼의 수리비로 보험금이 지급됐던 차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찌된 사연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최대 중고자동차 전시 판매장에서 며칠 전 8,300만 원을 주고 무사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성천수 씨. 차 광택을 내려고 전문업체에 방문했다가 사고차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를 조회해보니 전손 처리, 즉 차값의 7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차였고 보험료가 무려 9,4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신호까지 떴습니다. 지금 에어백에 계속 경고등이 뜨고 있는 상태고 안전벨트도 한번 터졌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급한 상황에 다시 안전벨트가 잠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의문이지만 성 씨는 판매상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중고차 상사는 전손이라고 해 모두 사고가 난 차는 아니라면서 소비자에게 전손 이력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손 이력은 단지 참조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고지하는 것은 성능 기록, 키로수, 칭수 그것만 정확하게 고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성능 상태 점검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업체는 판금 도색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성 씨는 중고차 상사와 성능 상태 점검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관할구청인 대구 서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서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첨단 IT 융합 기술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15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 대구에서 열립니다. 올해 IT 융합 엑스포에는 삼성과 LG 등 전자 대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18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소프트웨어에서 3D,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드론 등 IT를 활용한 다양한 결합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대구 경북 지역의 IT 연구기관도 모두 참가해 최신 헬스케어 기술부터 사물인터넷 제어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합니다. 또 이번 행사와 함께 제6회 국제 LED 앤 디스플레이 전시회와 제15회 국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술대회 등 전시회와 학술 세미나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여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대구 수성고등학교에 내년부터는 여학생만 배정됩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어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현재 수성고등학교는 남녀 학생의 비율이 2대8 정도로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부터 여학생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산고등학교도 여학생의 비율이 높지만 특정 학교로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한 우려가 있고 수성고보다는 사정이 심하지는 않아 당분간 남녀 공학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해류를 타고 울진까지 북상했습니다. 일선시군은 긴급 회의를 갖고 방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적조가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호미곶에서 영덕 해안까지 적조 주의보를 새로 발령했고 울진 북면까지 적조 생물 출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예찰 결과 경주 간포와 포항 호미곶,
영덕 강구에서 적조띠가 확인됐고 적조 생물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적조가 북상하면서 시군마다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는 긴급 회의를 갖고 적조 방제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외해에 아주 광범위한 그 적조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협을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끼리 아주 긴밀하게 정보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올 2015년도에는 적조 피해 제로가 되도록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민들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야간 등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적조가 어느 쪽에 얼마나 양이 얼마나 수온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그런 정보가 빨리 서로 전해져서 영덕과 울진군도 해상 예차를 확대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황토와 액화산소 등 방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어제 항공 예찰에서 적조띠가 확인된 포항 장기면과 간포읍 해안의 경우 적조 밀도가 낮아지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황토 살포는 연기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밀도 적조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포항에서 후포 연안의 육상 양식장에선 해수의 적조 밀도 점검 등 양식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가 대회 사상 처음으로 대회 개최 회식을 유료화하기로 입장권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입장권은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되며 개회식 S석은 10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이며 폐회식은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1만 원입니다. 조직위는 카드 섹션 등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지정 좌석제를 도입하면서 유료화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폐막식 행사는 블랙 이글 에어쇼와 손진택 감독의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주배가 올해 첫 수출길에 오릅니다. 상주시 사벌면의 꿀배 수출단지와 참배 수출단지가 최근 선적식을 했고 외서면의 대미 배 수출단지는 오늘 수출길에 오릅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모두 48톤이며 대만과 캐나다,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상주배는 작년 6개 수출단지에서 모두 3,133톤, 96억 원어치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도 작년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상주시는 전망했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산이 줄면서 외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깐 양파나 다진 마늘의 형태로 이들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할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워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원산지 단속 직원들이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중국산 양파 껍질을 벗겨서 국내산 양파와 섞어 파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 판매할 경우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소비자들이 구별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절반 이상은 다 지금 중국산이에요. 이거 왜 섞으셨어요? 납품을 해야 되고 분량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올해 국내산 양파 생산량은 31%, 마늘은 25%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14만 톤, 마늘 4만 1,000톤을 더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산 양파는 국내산보다 30% 정도 더 싸고 마늘은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가 3배가 넘습니다. 정부에서 원산지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주셔야만이 우리 농민들 피해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 위반 건수는 작년보다 벌써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간편한 탓에 깐 양파나 다진 마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질이 안 된 채소를 사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역 농촌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영천시 자양면 용사리와 141촌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앞으로 영천 자양면 용사리에서 농번기 일손을 돕고 농산물 직거래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추석 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치거나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한 달 동안 축산물 수입업체와 식육 도소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를 돌며 육류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해 위반한 4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된 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여 개 업체는 형사 입건에 수사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0여 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어느덧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낮더위마저 누그러지면서 계절의 시계는 가을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대구는 28도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대구, 안동 27도, 모레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대구 24도, 안동은 23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 중남부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 20도를 조금 웃돌며 시작합니다. 한낮에도 28도 안팎에 머물면서 크게 덥지 않겠고요. 김천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16도, 청송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20도를 조금 밑돌며 서늘하고요. 낮에는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5m를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4도까지 떨어질 전망이고요. 토요일 비가 그친 뒤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밑도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